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전 11시르기에 대구를 포함한 경북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대구와 영천, 의성, 경주, 구미 등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덮겠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밤까지 이어져 대구와 포항 등 일부 지역에서 올 여름 들어 처음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대구기상지청은 전망했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장맛비가 내리겠고 김천과 상주, 문경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이 비리 의혹 투성이라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학교 비위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100주년 기념 사업의 비리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사업비 20억 원을 제대로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학 자체 특별감사 보고서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했고 많게는 7억 원 정도의 교비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여러 차례 문제점을 보도한 이후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사 보고서와 입찰 서류, 업체가 제출한 전자세금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홍철 전 총장과 당시 사무처장 신부 등 핵심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구 검찰도 대가대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교수 A씨는 2011년 7월 자신이 지도했던 박사과정 제자 B씨로부터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자 B씨는 다음 해 박사 학위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속한 학과의 교수로 채용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받고 제자의 박사 학위 취득과 교수 채용에 힘써준 것으로 보고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비위들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가 제출한 지출 증빙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억 4,2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전기공사처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공사를 일괄 발주해 특정 업체에 이득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검찰이 대구 가톨릭대 비위 가운데 상당 부분을 특수부에 배당했고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도 특수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수부가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최근 영화 허스토리가 개봉하면서 이야기의 모태가 된 관부 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아우르는 관부 재판, 어떤 재판이었는지 또 의미는 무엇인지 부산 MBC 임선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때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 내가 처음에 안 오는데. 1991년 부산에 살고 있던 이규분 할머니는 일본이 자행했던 일본군 성노예의 피해 실상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다음 해인 1992년 부산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활동하던 김문숙 회장은 사재를 털어 피해 할머니 10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시모노세키 재판지부에 1억 엔의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실화를 다룬 영화 허스토리가 최근 개봉하면서 관련 재판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도 겁도 없었지만은 나는 너무 분해서 이거는 일본 정부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정부가 이 재판을 철저히 외면하는 사이 김문숙 회장과 함께 피해 할머니들을 도운 것, 놀랍게도 일본 시민단체와 일본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6년째 되던 1998년 일본 재판부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3명에게
30만 엔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일본군 성노예와 관련해 일본 재판부가 일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한 유일한 판례입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돈 안 하겠다, 우리는 안 하겠다, 너가 해라 이랬습니다. 그것은 그 말은 안 나왔는데 이 할머니들은 그렇게 용감했어요. 하지만 2심, 3심 재판에서 일본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일본은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재판의 원고였던 고 이순덕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 할머니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경북 지역 시외버스에 이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노사도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어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경북 지역 시내버스는 매달 33만 원씩, 농어촌버스는 매달 17만 원씩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올리기로 노사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월 50만 원 정도의 임금 감소분을 얼마나 보전할 것인지를 두고 오늘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경북 시외버스에 이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노사도 임금 협상을 타결해 오늘로 예고된 파업 위기를 넘겼습니다. 경산의 사회적 기업인 컴퓨터 제조업체 주식회사 스마트인디지털이 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컴퓨터 나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산시와 착한 나눔 컴퓨터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산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컴퓨터를 제공하는 동시에 IT 교육과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